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3월 15일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과거에 유동규 씨가 본인이 구치소에 있을 때 웬 변호사가 두 사람이 찾아와서 뭐 위에서 보냈다, 캠프 쪽에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변호 조력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본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본인이 유동규가 검찰에 어떤 진술을 하는지, 그러니까 이재명과 연결돼서 진술을 하는지 이런 것들 일종의 동태 파악을 하기 위해서 보낸 가짜 변호사였다, 밀정 변호사였다, 그런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이재명 캠프에서 유동규를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고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낸 그런 변호사, 염탐을 하는 변호사가 있었다는 게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규 씨가 그것 때문에 본인이 이재명과 결별을 했다, 가짜 변호사를 보내준 데 대해서 너무 화가 치밀어서 결별을 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자, 지금 곽종건 전 특전사령관에 대해서도 일종의 가짜 변호사, 밀정 변호사를 보내서 곽종건이 검찰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끄집어내 이런 말을 지시를 들었다고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데 변호인들이 동원이 됐다. 그리고 그 변호인들은 민주당 쪽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지금 그 취재 보도가 어제 TV조선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이 헌재가 원래 어제 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 이야기가 나왔지만 다음 주 또 제대로 될지 모를 만큼 여러 가지 정리할 부분들이 많은데, 곽종건 이 부분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곽종건이 그전에도 TV조선에서 단독 보도를 했었죠. 누군가에게서 살고 싶으면 양심선언을 하라,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내란죄로 엮겠다, 이런 협박을 받았다고 지인에게 하소연을 하는 그런 통화 내용을 TV조선이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TV조선이 추가로 단독 보도를 했는데, 그 변호인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곽종건에게 추천하는 과정에서 야권 인사들과 연결된 변호인들이, 그러니까 민주당 쪽 국회의원들과 연결된 변호인들이 곽종건 사령관 사건을 맡은 지 며칠이 안 돼서 계속 떠났다. 3명이 곽종건 사건을 맡았다가,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소개받은 이 3명이 연달아 곽종건의 변론을 하겠다고 만났다가 그때마다 며칠 있다가 다 떠나버렸는데, 사라져버렸는데, 남기고 간 것은 뭐냐 하면은 자수서, 곽종건의 자수서가 그때마다 검찰에 제출이 됐다는 겁니다. 자수서는 일종의 진술서죠. 진술서가 제출이 됐는데 그 제출이 될 때마다 그전에 곽종건이 했던 말과는 다른 새로운 내용들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그 변호인들이 와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그 자수서를 쓰도록 유도를 했고, 이 자수서를 써야지 당신이 나중에 민주당에서 그때 무슨 공익신고자를 추천을 해주고 그런 과정이 있었죠. 공익신고자도 될 수 있고 우리가 민주당이 끝까지 보호를 해줄 수 있다. 그때 민주당이 보호를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또 김현태 707 단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죠. 곽종건에게 민주당이 보호를 해주겠다. 자, 그러니 우리가 시키는 대로 자수서, 진술서를 써야지 민주당이 보호를 해주고 당신 공익신고자로 돼서 이 처벌을 적게 받게 된다. 그런 식의 회유와 협박이 또 있었다는 내용이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최초 자수서에서 검찰에 제출한 처음 자수서에서 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렇게 한 지시를 한 주체로 윤석열 대통령을 그때 처음 명시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김병주 유튜브에 출연을 했을 때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처음에 이제 요원을 빼내라고 했다가 어쨌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로 바뀌었는데, 그 지시를 한 주체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고 했는데, 이 변호사, 염탐을 하러 온 변호사를 만나서 자수서를 처음 썼는데, 그 변호사의 코칭을 받아서 자수서를 쓴 거죠. 자수서를 썼는데 거기서는 주체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으로 갑자기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작성에 앞서 면담한
이 첫 번째 변호사, 이 첫 번째 변호사가 누구냐? 현재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국회 쪽 대리하는 법무법인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다. 국회 쪽, 그러니까 정청래 쪽의 그 대리인들 중에서 법무법인에서 일을 한 적이 있던 그 변호사인데, 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김병주의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각종건이 계엄 상황을 정언한 지 이틀 뒤인 작년 12월 8일 오후에 각종건 전 특전사령관은 검찰 출석을 하루 연기하고 A 변호사를 만났다. A 변호사를 만났다. 그러니까는 김병기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는 국회의원들을 처음에는 이제 요원들을 빼내 했다가 이제 말이 바뀌었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람이 김용현이라고 했는데 그 이틀 뒤에 이 검찰 출석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하루 연기하고 이 변호사를 만났는데 변호사 갑자기 찾아온 변호사입니다. 소개시켜주는 누군가가. 그리고 그 변호사와 다음날 검찰에 함께 출석해서 이 각종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호사와 면담을 해보니 내가 경험한 일을 잘 정리해 놓은 상태에서 진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진술서, 내가 자술서를 작성을 했다. 그렇게 하고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술서에는 국회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키라고 지시한 주체를 김병주 유튜브에서는 김용현이라고 했는데 대통령으로 바꾸어서 처음으로 대통령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이 변호사의 코칭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그래야지 당신은 공익신고자도 되고 민주당이 보호를 해줄 거야. 그 말이 충분히 들어가 있었겠죠. 그런 과정을 거쳤겠죠. 그리고 이 변호사는 자수서 제출을 이제 자기 그 임무를 완수를 했죠. 그러니까는 한 차례 더 검찰 조사에 동석한 뒤에 사라져 버렸다. 더 이상 변호사로서 역할을 하지 않고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 사건 국회 측 대리인 이 법무법인 LKB 유명하죠. 좌파 변호사들 많이 있는데 LKB 출신이다. 그리고 대표이사 LKB의 대표이사인 이 L 변호사, TV조선의 L 변호사라고 했는데 이광범이죠. 그 유명한 좌파 변호사 이광범과 함께 지금 이 가서 자수서를 써들어가고 튀어버린 그 A 변호사는 이광범, 자기 로펌의 대표인 이광범과 함께 2023년에 조국 사건 1심 판결문에도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규모 법률 사무소를 또 옮겼는데 거기에서는 이광범과 함께 우리법 연구회 창립 멤버로 꼽히는 변호사가 공동대표인 곳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광범이 또 소개시켜서 그쪽으로 보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 A 변호사는 TV조선에 대표 변호사 중 한 명의 지시로 조사에 한 번 동행을 했을 뿐 뭐 입회를 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는 그 이광범의 지시로 조사에 동행을 했다. 그런데 왜 그러고 나서 진술서를 쓰게 하고 그만뒀느냐 하니까 A 변호사는 말씀드릴 수 없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변호사를 이제 투입을 하려고 했겠죠. 여기서는 이제 너 역할은 끝. 또 다른 변호사가 가서 또 다른 진술서를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두 번째, 세 번째 변호사도 계속 가서 각종건을 만났는데 이 변호사들은 각종건이 구속되기 전에 민주당 의원들 그때 이름 다 나왔죠. 뭐 박범계, 부성찬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공익신고자 추천을 언급을 했을 때 그때 변호사도 선임을 해주겠다고 해서 이름이 한번 나왔었죠. 무슨 뭐 삼성전자 부회장 전속 변호사라고 했던 이런 사람들, 부성찬이 소개시켜줬다는 민변 출신 변호사들, 이런 변호사들도 추가 작성서를 한 장씩 작성하도록 한 뒤에 잇따라 또 사라져 버립니다. 희한하죠. 잇따라 사라져 버립니다. 그때 이 B 변호사, 이제 조금 전에 A 변호사라고 했으면 B 변호사가 그만둔 뒤에 각종건은 민주당 부성찬 의원이 소개한 또 C 변호사를 한 차례 만났고 그 이후에 2차, 3차 자수서가 제출이 됐는데 그때마다 뭐 김종연 전 장관의 오물풍선 관련해서 뭐 지시가 있었다 이런 새로운 내용이 자수서에 들어갔고 또 세 번째 자수서에는 C 변호사하고 만난 다음에 또 그 제출한 자수서에는 대통령 식사 자리를 비롯해서 계엄 사전 모의 정황과 관련해서 또 뭐 얘기가 있었다. 이 변호사가 한 명 바뀔 때마다 자수서를 한번 제출하고
그 변호사는 튀어버리고 이게 3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출한 자수서가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3번 다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그리고 이 각종건이 이런 그 검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구속되기 전에 머릿속을 정리하기 위해 밤새도록 스스로 자수서를 작성했다. 이건 거짓말이겠죠. 코칭을 다 받았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영장 실질 심사를 해야 하는데 변호사가 갑자기 그만둬서 경황이 없었다. 일제히 사라져버렸다는, 본인도 황당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3명의 변호인이 모두 조력을 포기한 뒤에 국선 변호인과 함께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늘 입장을 냈습니다. 변호사들까지 내란몰이에 동원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각종 건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인이 3번이나 교체가 됐는데 그 변호인들은 각종 건이 자수서를 제출하고 조사받는 것을 지켜본 뒤에 자기들을 임무를 다 완수를 했으니까는 바로 철수를 해버렸다. 철저히 이용을 한 것이죠. 철저히 이용을 한 겁니다. 자수서가 아니라 해유서를 잘 작성했는지 그에 따른 거짓 진술을 제대로 했는지 지켜보는 것이 이 변호인들의 임무가 아닌가 싶다. 조사 때마다 자수서를 작성해 갔다는 것은 누군가의 강압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죠. 처음에 군 시절 사령관이었던 김병주, 자기 직속 상관이었던, 그리고 그때 유튜브에 같이 했던 국정원 출신 박선원, 국회 국방위 앞두고 점심시간 후에 회유를 한 박범계, 부성찬 이런 사람들이 뒤에 있고, 물론 그 제일 뒤에는 이재명이 있죠. 이재명은 그때 유동규 때도 마찬가지의 행태를 보였습니다. 구치소로 유동규에게 누군가가 보낸 변호사가 찾아가서 위에서 보내서 왔다, 캠프 쪽에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유동규를 위해서 일한 것은 아니고 검찰에서 무슨 얘기를 유동규가 하는지를 다 동정을 살펴러 왔더라. 그리고 한 사람은 그 문재인 그 이재명 캠프 출신이고 또 한 사람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이다. 이런 이야기도 그때 화제가 됐었죠. 똑같은 비슷한 수법입니다. 변호인들을 통해서 회유를 하고, 그리고 그 뒤에는 지금 그때 바로 이재명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재명에게 등을 돌렸다고 유동규가 이야기를 했죠. 지금 민주당 의원들 뒤에도 그 이동규가 있다. 죄송합니다. 이재명이 있다. 그렇게 파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은 각종 거는 왜 이렇게까지 이 해유를 당했을까? 본인이 약점이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각종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이 초기에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아주 강경한 입장을 계속 취했죠. 위에 지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국회 단전을 전기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 하고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때 박안수 계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문의를 할 정도였죠. 테이저건이나 공포탄을 쏴도 되는지. 자, 그래서 본인이 가장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는데 지시를 했기 때문에 본인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느끼고, 결국은 그것을 간파한 민주당 쪽에 의해서 회유가 됐고, 그 회유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들이 일제히 동원된 그런 흔적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헌재가 평의를 계속하는데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